2019년 3월 16일 본격 나이동 방송, 유목민 방송, 고무줄 방송, 호두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좀 많이 바빴고 이번에 제가 이빨에 교정기를 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발음을 할 때 좀 더 부정확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 청취자분들께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럼 개포스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뭐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예. 뭐 직장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니죠. 뭐 마음 가시는 대로 하세요. 아니 안 밝힐래. 예. 어제는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스케일링. 네. 약간 시원하시기도 했지만 그 피도 좀 약간 나던데 가끔씩. 아팠어요. 그 투더님께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했겠지. 게임했겠지. 왜 계속 개인 사생활 계속 게임으로 몰고 가요, 개포스님은. 요즘에 투쟁한다고 네. 게임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예. 개인적으로 좀 투더님을 잘 아시나 봐요, 개포스님께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 알게 됐네요. 예. 예. 약간 친데레 캐릭터이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맞습니다. 이런 개프스님과 함께 이렇게 게스트 이렇게 모시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죠. 네. 이번에 장안의 화제였죠. 근데 장안의 화제? 근데 그것보다는 어그로의 따따블 어그로, 이게 좀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12일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째 대통령을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조금만 냉정해 주십시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예, 사실 이 문제의 발언 뒤에 민주당 의원 반응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불거졌다고 느꼈어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항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 받아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장 연설 한번 하자고 하시고 뭐 이렇게 됐죠. 국회의장께서도 순간 욱하셨네요. 이렇게 진정시키는 와중에 카운터펀치를 이렇게 탁 날리고. 예, 어쨌든 그분께서도 좀 약간 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스킬은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갤포스님과 투노님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투노님부터. 우선 나경원 의원의 승리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한 방 맞았죠. 예. 민주당 의원분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의 언쟁이 있었는데 아수라장이 됐죠. 그죠.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표정이 있었는데 완전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게 저는 끔찍했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국회 의회장을 나오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웃는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뭐 작전 성공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촛불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가 아주 높았죠. 그죠. 예, 국민 대다수가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거지? 이런 힘든 시기에 북한을 언급하면서 분단 국가의 잘못된 정보와 교육에 의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 보고 정말 나경원 의원 정말 대단하구나 소름 돋았어요. 예, 그 갤포스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절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을,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고만 빼고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이게 어그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민주당에서 보이는 반응을 갖다가 보니 이게 요런 걸 기획했구나. 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뭐 욕을 많이 하고 막 멍청하다고 몰아붙이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약간 전략이 좀 조금 느껴지셨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민주당보다는. 연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자한당의 상식 수준,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여당으로서는 새내기 티를 많이 보여주는 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는 흥분할 수가 있어요. 거의 흥분을 다 했잖아요. 뭐 맞죠. 뭐 흥분을 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나를 도발할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맞받아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맞받아칠 때의 결론이 과연 좋았는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 이 검찰과 고위공무원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공수처 법안 같은 거를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는 소위 통과를 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본의회를 갈 수도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 정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최대한 모아야 되는데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괜히 이런 걸로 국격이 훼손됐다. 대통령이 모독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 언론의 이 지면을 계속 낭비를 하다 보면은 정작 여당이 이 집권 기간 내에 해야 될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연인님 말씀은 대통령이 그런 말들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국가원수 모독죄 아닙니까? 그리고 나 대표도 좀 말은 분명 좀 심했죠. 그 애초에 어그로 끌었던 게 자한당인데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소리를 갖다가 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 말은 맞받아치는 방법 대신에 냉소라고 하는 정치적 수단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무시가 오히려 답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인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설사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을 다시 바꿔줘야 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앞으로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되고 자한당이 다시 정권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럼 과연 그 대안은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나경원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 한 얘기와 지금 얘기하는 현작이 다릅니다. 그걸 한번 건가요? 그때는 북한을 키워서 같이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방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북한을 완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이셨으니까 약간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시켰죠. 근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국민들을 이제 갖고 노는 것 같은 게 아니 정말 근데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근데 뭐 저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또 우리나라 정치의 하나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를 끌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고 그죠. 어그로를 끄는 건 자기는 성공을 한 거고. 네, 상당히 웃고 있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렇게 발끈 반응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 그냥 좋아하는 애면은 괜히 그냥 더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거에 민주당이 너무 좀 확 말려드는 거 아닌가? 나경원 의원하고 민주당이 아쉬운 점을 갖다 또 얘기하자면은 민주당이 달라들었을 때 오히려 지금 그 반민특위를 갖다가 뭐 국론 분열로 했다라고 하는 저 인식을 갖다가 민주당이 공격을 갖다가 아예 했으면은 왜 훈수 두듯이 좀 우위를 갖다가 점할 수 있었는 건데 그 우리 대통령 욕했다 이거에 발끈해 갖고는 그렇죠. 막 나서는 모습을 그렇죠, 갖다가 그렇죠. 보여줬던 것이 민주당도 아직 멀었고 그렇죠. 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옳은 말 했대. 뭐 약간 이런 의견들도 분명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요. 예. 나경원 속 시원하다. 대통령감이다. 잘했다. 일반 댓글 여론에서도 장난이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평판이. 그런 발언을 듣고 속 시원할 수 있죠. 그건 그렇죠. 사람의 하나의 감정이고 갑자기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바로 작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으로 평가받을 주제입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노동권 이외의 사회 각층에서는 그닥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은 울산하고 광주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광주에 일자리가 들어서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 예.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생기면 혹시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울산하고 광주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인 거죠. 광주형 일자리가 왜 울산에서 불거진 겁니까? 그렇죠. 이름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왜 갑자기 울산에서 이게 퍼진 걸까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주요 공장이 울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일감 나누기가 되면 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문제는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상권의 보장을 없애버리고 광주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비판이 이 노동권 측에서 일단 제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뉴스 통해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는데 그 아무래도 국가랑 기업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은 것이고 이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노조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시도가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 노조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모습이 정치적 세력화만 하고 실제 사회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건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대기업 노동자 임금 수준은 협력업체와 기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낮은 동산업의 타 근로자들이 임금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하향 평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약간 이제 투노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전체를 이롭게 하는 부분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시킬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그 노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노사 상생 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 임금 단체 협상, 그러니까 임단협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니까 파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협의만 하고 예. 그냥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얘기할 때 독일식 모델을 가져왔다라고 보도가 많이 돼요. 이게 아우토 5천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개념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갤포스님께서 이 아우토 5천이 어떤 모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게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이 실업자 5천 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월 5천 마르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50만 원을 주는 사회적 고용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토 5천의 이 5천의 의미가 5천 명을 5천 마르크로 고용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5천 마르크는 기존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수준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때려보면 한 원래 공장 노동자들, 자동차 공장에서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받았던 월급은 6,300마르크 정도의 임금인데 이거를 깎아서 주는. 그렇죠. 예. 그때도 기존 자동차 노조의 임금 하향 평준화가 우려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이미 독일 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산업 공동화 문제, 예. 산업 그러니까 공동화라는 제조업 일자리가 예. 해외로 다 가버리는 예. 이게 진행이 돼서 사회적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죠. 예, 문제는 독일과 한국이 그 같은 선상에 있냐는 겁니다. 실제 독일은 산별 노조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열악한 수준이죠. 예. 그렇죠. 이제 독일은 산별 협약 임금이라고 해서 노사가 협의할 때 해당 산업의 미니멈을 제시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갖다가 산업별로 매겨놓는 것 형태인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산별 협약 임금 이런 개념이 있기는커녕 산별 노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 뭐 기껏 해봤자 기업별 노조 중에 가장 힘이 센 뭐 현대자동차 노조가 세다면 센 건데. 예. 결국 한국은 이런 미니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 측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무엇보다 생산 차량에 대한 원의도 문제인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세 공장에서 경차 10만 대 생산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 이게 또 노조 측의 또 다른 반발 사안이죠. 결국 만약에 장사가 안 될 시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하여 만든 신생법인은 경영난을 고스란히 겪죠. 그죠. 예. 하긴 애초에 현대차에서 그 법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한 법인, 그중에서 광주시가 조금 더 합작에 도움 비용을 더 많이 낸 법인에서 봤을 때는 그 책임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과연 공유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광주시에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일이 없으면 울산에 있는 일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동일 노동이 되는 거죠. 그죠. 연봉 차이를 보면은
광주에는 연 3,500 정도의 연봉을 받고 예. 울산에는 연 7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측정을 해보죠. 예. 국민들이 그렇게 보면 누굴 욕하게 될까요? 반값 네. 임금이라고 볼 수 그렇죠. 많이 하시겠는데요. 같이 일을 하면서 노조 있는 데는만 왜 이렇게 2배 이상을 들고 가냐. 네, 결국 노조만 욕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또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과 7천만 원, 이 단순 비교가 잘못됐다는 이 주장이 무엇보다 장기 근무 인원은 인 것과 초임을 비교하는 걸 언론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 광주의 기업에서 울산처럼 연봉을 올려줄까요? 광주는 조금 올리고 울산 연봉을 깎든지 복지를 없애든지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 죽이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우리 갤포스님께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별 노조, 그 독일식 모델을 갖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 예. 그러니까 독일은 철저하게 산별 노조 형태였고 사별 노조라는 것이 지금 살짝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욕을 좀 먹고 하는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들이밀었을 때 가장 반발하는 집단이 또 대기업 노조 위주로. 근데 사실은 그게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발 세력이 대기업 노조인 상황에서 누구 손을 갖다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자명하다. 손원님 입장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좀 어떤 걸까요? 지금 같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이 노동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가 안 되는 네, 걸로 안 알고 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무수한 100년에 가까운 투쟁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기업별 노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점차 산별 노조로 발전을 해서 산별 노조가 투쟁하는 것이 곧 사회 전반의 노동 정책의 입안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작용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기업별 수준의 노조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별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이 주장의 카테고리와 산별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의 카테고리가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업별 노조가 정말로 큰 어떤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따리를 틀고 있으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매년 어떻게 임금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욕구를 당연스럽게 채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물론 각 사업장에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 그 산별 노동자들의 권리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억압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노동시장이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은가? 약간 이런 좀 고민과 걱정을 좀 들게 됩니다. 산별 노조라는 게 독일처럼 정착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네, 어느 정도 흉내를 내는 네. 측면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 플랜트 노조. 민주노총 예. 또 산별 노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렇죠. 건설 플랜트 노조니 뭐 공무원 노조니 그러니까 산업별로 네. 하고 쪼개져 있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산별 노조로 가고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갖다가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대기업 노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갖다가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금속노조에서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별로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산별 노조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민주노총에서 오더를 때리는 거랑 현대차 노조에서 오더를 때리는 거랑 네. 오더의 무게는 분명 다를 수밖에 다르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별 노조와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미 한 회사에서 어떤 세력을 그래도 구축하고 있는 한 노조의 힘이 다른 그 사업장들의 힘보다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는 산별 노조라기보다는 회사별 노조가 더 유형이 전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죠. 산별 노조 가야 됩니다. 대기업 노조 조합원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저 협력업체 노조분들을 이끌고 올리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서 제가 제일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저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2년 동안 고용을 하고 파견을 보내버려요. 하면 또 파견 가서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또 파견을 보내버려요. 그 사람은 1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못 올리는 거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올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어떤 거냐면 독일의 모델을 따왔다고 하면서 정작 독일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기반, 그러니까 산별 노조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밑으로 깔아놓은 상태로 이 산업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임금의 하락의 압박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혹은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임금의 노동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 6월에 그러니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이 선거철 때 내세운 공약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애초에 이 공약의 출발점은 물론 자신의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로 시작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 노사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이 시각을 시작해야만 좀 객관적으로 사태 파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약간 조언을 해주시자면 우리 수호님께서 노동조합을 만드셔야죠, 다들. 예. 노동조합을 만드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이었고 나는 임금이 약한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들은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이지 절대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시각 자체가. 예.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노조도 앞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노조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자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잘못된 게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나라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사업에 대한 연구나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R&D가 네.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부족한 감이 그리고 많다. 중소기업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이 그걸 뺏어 먹고 있어요. 흡수하는. 네, 정말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과 그만큼 많은 돈이 있는 대기업에도 대기업이 그런 연구 투자나 그 기술력을 창출 안 해내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망가진다는 거죠. 델퍼슨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위 귀족노조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갖다가 나눠보면은 억울하다. 귀족노조라는 표현이 억울하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뭐 돈을 갖다가 뭐 근속연수 몇 년에 뭐 이래저래 갖고 받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노조라는 말로 욕을 갖다가 하는 원천적인 이유는 그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대기업 노조에 들어와 있고 누군가는 하청업체에서 뭐 연봉 3천만 원 받아갈 때 저 사람은 2천만 원 받아가는 걸 갖다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그 노조원들의 태도, 이것이 욕을 들어먹는 것이고 그것이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왜 항상 노조가 가장 먼저 매를 맞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조합이라는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결국 잘리는 거를 나는 잘리면 그만인 그런 사업장을 원하지 않고 내가 좀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서로 연대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임금이 어느 정도 좀 더 올랐으면 하는 가장 사소한 이기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진 않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 강성 노조가 돼서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의 이 시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하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기 전에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 아, 네, 언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대기업에서 임단협이 끝나면은 항상 그 임단협 끝났을 때 돈 얼마 받는다. 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항상 대기업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조는 뭐 연봉 얼마다. 1년차 연봉이 아니고 지금 뭐 자동차든 현대중공업이든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 정도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걸 평균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생산직 사람들보다 사무직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무직 사람들이 돈을 훨씬 많이 받는데 그걸 평균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언론에서부터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잠시 얘기를 들으면 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제 열받을 만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예. 이게 2018년도 그 주식 배당 순위를 적은 이게 기사가 있어요. 이건희가 4,747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한 해. 예. 예. 그리고 이재용이가 1,399억을 받고 예. 그 밑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죠. 예. 예. 928억. 예. 그 밑에 현대중공업 정문주 회장이죠. 777억. 예. 예. 그 밑에 그 재벌들이 돈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노동자들 한 해 2만 원, 3만 원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그 투쟁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해 몇천 원씩 몇백억씩 받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거의 연장이 이런 측면이에요. 돈은 경영자들이 다 받아가고 힘들게 노동하는 것도 맞아. 지금 소위 귀족 노동자라고 욕을 들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지금의 가져가는 임금을 갖다 쟁취를 한 것도 그렇죠. 맞아요. 같은 공장에서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임금을 갖다가 쟁취를 갖다가 한 그 과정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고 하면은 노조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을 갖다 했느냐라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갖다가 하냐 마냐 뭐 설계가 잘못됐어 뭐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산별 노조가 뭐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갖다가 사별 노조가 힘을 갖다가 하고 있는 한국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는 게는 좀 무리하는 감도 있어.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가 타개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이 노조가 사별 노조가 힘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거기 와서 똑같은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조직 못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 과정에서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심이 작용하지 않았을 거냐는 얘기죠. 물론 그런 예. 힘도 있겠지만 예, 회사랑 이제 노조랑은 항상 교섭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섭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회사 노조 정직원 노조에서 이제 협력사 노조를 이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협력업사 처우 개선을 해라, 직영을 뽑아라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다 월권이기 때문에 그-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제 키우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은 협력업체에서는 대기업 노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서 어떻게 안 해주나, 어떻게 안 해주나.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 밑에서 막 이제 절하는 거죠. 막 협력업체 노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네. 구조가 지금 소위 대기업 노조들이 공감을 갖다가 얻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대기업 노조의 탓을 돌리는 것은 진짜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는 옛날 고사 성어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이 좀 나대니까 너희들이 좀 돌 맞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작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계속 약한 쪽인 노조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노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노조가 지녀야 될 어떤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약간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숲을 봐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은 나도 또 사람인지라 그렇죠. 예. 술 막걸리 먹은 아저씨가
또 커밍아웃 하게 되네. 정의당이라고 하니까 너는 뭐 수정주의자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도 우리 때는 투쟁 이렇게 했어 막 하면서 막 감옥에 잡혀가고 막 이렇게 했어라고 운동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정직으로서 내가 연봉이 올해 1억인데 우리 애가 뭐 공부를 잘해갖고는 어디 대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봤을 때 좀 씁쓸하죠. 씁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때 그렇죠. 시절과 지금 시절은 시대가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된 거죠.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주형 일자리가 단순히 대기업 노조가 반발하고 사회적인 합의 차원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시각도 분명 있지만 한쪽에는 다른 한편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우리가 오늘 한 방송의 시각을 잡아봤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줄 평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노님. 네. 언론의 잘못된 정보 활동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예, 잘 들었고요. 우리 겔프스님. 뭔가를 할 때 설득의 과정은 정말 치밀해야 됩니다. 노사의 문제, 단순한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의 생활 투쟁입니다.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봐요.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